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함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여기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우량 기업이죠. 중형주에 속합니다. 코스닥 IT 종합 업종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반도체로 분류가 되어 있죠. 반도체. 전일 시가총액이 3,172억입니다. 오늘 뭐 강보합거로 움직이니까 3,180억 정도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종목을 반도체 있으니까 한번 요거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보기에 앞서 요거 먼저 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거였다고 해서 이 종목이 영향을 받느냐, 큰 그림에서는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고, 왜냐면 그 업종이 어느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요즘에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는 나스닥 지수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보시면 그죠? 나스닥 지수나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은 개별주,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이라고 하죠. 그걸 모아놓은 종합주가 지수가 나스닥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만 따로 지수를 또 편입을 하나 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흡사해요, 흐름 자체가. 자, 반도체 지수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그냥 계속 가고 있고요. 약간 이렇게 한번 흐름도 있었지만, 약간 꺾는 흐름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요. 자, 여기에 괴를 같이 해서,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반도체 지수 그러면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도 별 문제 없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죠. 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모습이 거의 흡사하죠? 나스닥도 이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고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월봉을 한번 가볼까요? 월봉은 2015년, 16년서부터 한번 틀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작년에 확인하고, 작년부터 랠리를 펼치면서 지금 1년 반 이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 모습이 현재 이런 모습을 우상향으로 그냥 채널을 타고 끊임없이 가고 있죠. 자, 요 모습을 나스닥 분석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나스닥도 여기서 한번 틀기 시작해서 우상향, 그죠?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2012년서부터 이 흐름, 그 다음에 작년 저점을 찍으면서부터 이 흐름을 여전히 흐름을 타고 이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주 중심의 그 반도체 지수가 흐름 자체가 어떻습니까? 거의 흡사해 가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한번 먼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이 코스닥 지수 중에 코드번호 136 여기쯤 되면 반도체 지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흐름 자체를 보면 작년에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면서 여전히 우상향으로 유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채널을 타고 흘러가는 모습이 조금 전에 봤던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하고 거의 흡사함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저건 이제 업종 지수에 대해서 본 거고요. 자, 이제는 AD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회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D 테크놀로지 전체 윤곽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연봉을 통해서 그동안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2014년서부터 2021년까지 약 한 7, 8년의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점을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우상향으로 한번 이렇게 틀었죠. 이렇게 강하게 틀고, 현재는 2017년서부터 2018년, 그리고 2019년, 2020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성장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죠. 특징적으로 뒤를 보면 특징적으로 뒤를 보게 되면 이 지수 얼마냐면 가격이죠.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이렇게 지지와 저항으로 형성됐던 점이 하나 보입니다. 2015년에 강하게 갔다가 굉장히 한 몇 년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에 갇혀있던
2만 원에 대한 가격대를 돌파시켜 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려놓고 34,900원까지 갖고 지금 올해는 좀 밀리잖아요.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 2만 원까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전체 흐름은 어쩌면 올려놓고 눌림을 한번 주고 재차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가격 분석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는 D를 보게 되면 중요한 가격대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격대가 지난번에 저항이었고 지지를 바뀐 이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체킹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연봉에서 나타났던 그 흐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동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얼마냐면 지난번에 26,600원 선 그리고 2만원 선 그리고 약간 아래 꼴을 줬잖아요. 17,450원까지 여기까지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 2만원에서 17,500원 사이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좀 전에 봤던 연봉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올렸다가 눌림을 줘서 지지를 했던 자리. 이번에도 눌림의 형태가 된다면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죠. 이렇게 영역 자체를 바꿔놓은 자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영역 자체를. 그래서 그 가격대가 여기다 2만원에서 17,500원 이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월봉을 통해서는 이런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가격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주봉으로 넘어오면 연봉과 월봉에서 나타났던 파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리면 이렇게 26,600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17,400원 정도로 빼곡하게 지지하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그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관리냐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위험 관리를. 그래서 기준 때문에 그런 거죠. 기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가격대 17,000원에서 2만원대 이 가격은 AD 테크놀로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면서 좀 내려오는 모습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내려왔다가 이건 여기서 흐름을 갔던 올라갔다 돌파시켜 놓고 눌림의 형태가 아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17,000원과 2만원대는 가격 편차는 좀 있긴 하지만 하나의 그 가격으로 형성된 건 아니고 가격대로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만 지지해서 간다면 여기가 만약 깨지게 되면 이렇게 저항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매물이 부담스러워서 쏟아질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아직은 매물이라고 볼 수 없고 지지대 가격대니까 여기는 17,000원에서 2만원대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주가 분석을 이렇게 차트 분석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우량기업 주경주, 코스닥 IT 종합 반도체고요. 3,172억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봐야 되겠죠. 이거를 보는 이유는 이 회사 기본적인 구조는 잘 하고 있는지,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상에서 돈을 잘 버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반도체 설계 제조업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정보를 볼게요. 자,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분기 실적이죠. 작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600억, 그 다음에 740억, 853억, 797억. 나름 매출의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죠. 뭐 이것만 봐도 흐름이 여기를 깨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이 정도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 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양호하잖아요.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1,000억, 2,200억, 2,800억, 2,924억.
늘어나는 쪽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양호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은 이건 눌림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거죠.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애써서 지금 매출 구조나 영업이익을 다 가져온 걸 가지고 레벨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그 모멘텀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당분간 나빠질 것보다는 호재성인 움직임이 더 큰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것을 뭐 우리는 다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 회사가 우리가 알지 못한 무엇인가 악재가 터졌다면 이후에 이탈하면 저항을 받고 좀 빠질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내용을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라인은 17,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는 깨서 움직이는 것보단 저기가 지지가 돼서 움직일 확률은 되게 높아 보인다는 거죠. AD 테크놀로지 그런 면에서 보면 눌림의 형태를 보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황 대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뭐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보게 되면 막연하게 하는 것보단 조금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이 방송을 만드니까 혹시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꺾어서 흐름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가격대 있잖아요. 이 가격대가 한 27,000원 정도의 저항이 하나 있죠. 이 저항은 저항이 아니라 움직였던 거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매물대라고 하죠. 매물대. 근데 매물 저항이 하나 있고 지지대가 형성됐으니 올라간다면 이 자리가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자리고요. 여기 통과하면 당연히 이 고가에 대한 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린 공간을 보게 되면 4만 원까지도 이렇게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흐름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17,000원 그 다음에 편차가 좀 있죠. 2만원이라고 하는 지지 가격대. 그 다음에 여기 한 2만 얼마쯤 되죠. 여기 보게 되면 한 28,000원 27,000원 28,000원대에 매물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 공간은 4만원대까지 열려 있으니 저런 가격대를 유심히 보면서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하려고 한 분들한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정모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도 부탁드립니다.